안녕하세요. 차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모습 이상하죠. 지금이 일요일 오전 6시인데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가는 길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가 뭐냐면, 오늘은 되게 기초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T-로그를 하면서 이제 조금 일반인들 분들에게 정보를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리고 차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T-로그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주제는 사실 티백이에요. 티백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비량이 높은 건 티백이거든요. 티백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도 티백이 뭐 저급하다, 혹은 뭐 급이 떨어진다, 뭐 등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리고 싼 마이다, 뭐 이렇게 아직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데, 제가 오늘 왜 티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플라스틱 티백에서 이제 특정 물질이 발견되었고, 그 특정 물질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티백 회사들이 한국에서 티백을 판매를 할 때 인체에 무해한 티백을 사용하고 있다, 뭐 우리는 생자연 분해 물질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 뭐 고구마 전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티백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광고 문구를 싣게 됩니다. 티백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체에 유해하다, 특정 성분이 얼마만큼 있다라는 결과 보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정보를 찾게 되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요즘에는 샤쉐라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로 안과 박이 투명한 형태의 티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립톤이나 특정 브랜드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부직포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면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되게 투과율은 조금 낮은데 차를 담을 수 있는 이제 펄프 재질의 티백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펄프 재질의 티백이 몸에 조금 유해하다라는 말을 가끔 하곤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유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게, 우리나라 식약처가 혹은 우리나라 위생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들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거든요. 특정한 식품을 만들 때 식품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한 자가 검사도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조금이라도 유해했다면 사실 판매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수십 년간 비슷한 재질의 티백이 사용되어 왔고, 그 재질로 인해서 누군가가 뭐 알아 누웠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암이 걸렸다든지, 뭐 그렇게 딱히 뭐 사례를 뽑을 수도 없기 때문에 뭐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요즘에도 최근에 흑당이라는 것도 기자님들이 흑당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 당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당이 올라가서 몸에 해롭다, 당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흑당이라는 게 썩 좋은 음료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여쭤보자면, 그렇게 흑당이 안 좋다면 지금 설탕이 들어간 음료들 중에 콜라나 또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을 설명을 할 때는 이제 브릭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브릭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설탕을 물과 1대1로 섞었을 때는 40에서 45%의 브릭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성 시럽들을 아티피셜이라고 하죠. 자, 기성 시럽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한 6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원당이나 흑당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면 뭐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좋다 나쁘다, 뭐 특별하게 당이 낮다 높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흑당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 많다고 해서 대만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 자료로 쓰긴 하는데, 원당에 있는 그 미네랄 성분들이 몸으로 흡수되었을 때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던 것도 그 양 자체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극소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먹는다고 건강하게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티백은 엄밀히 말하면은 오래전에는 홍차를 담던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됐죠. 이제 여러 가지 입차부터 브로큰 등급부터 그 밑으로 등급까지 뭐 페이닝 앤 더스트까지 많은 등급들을 이제 쉽게 마시기 위해서 특정 포장을 하기 위해 티백이라는 방법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티백에 담으려면은 굉장히 작은 입자로 담아야 차를 더 잘 우러낼 수가 있고, 티백을 사용하는 펄프 재질이 투과율이 100%가 아니에요. 물에 담았다고 해서 그 물이 안과 밖에 잘 오고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차가 정말 진하게 잘 우러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티백을 우렸을 때 밍밍하게 우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샤시의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펄프 재질의 티백을 사용했던 티들은 대부분 뭐 이제 잘게 부서져 있는 형태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들어서 티백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은 꼭 이렇게 안 좋은 혹은 뭐 좀 등급이 낮은 찻잎을 담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좋은 찻잎 그리고 등급이 높은 차라도 쉽게 마시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게끔 편리성과 이제 휴대성을 강조해서 쓰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는데, 시대가 지나도 아직까지도 티백이 조금은 싼마이다 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한 것 같아요. 티포르테라는 브랜드는 이제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를 갖고 있는데 10개에서 20개도 남짓 들어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원대의 호가는 굉장히 고급 상품이에요. 이런 것들만 봐도 티백이 무조건 싸다, 티백은 무조건 좀 저렴한 티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제는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티백은 이제는 편리하고 그리고 휴대하기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물만 있으면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티백은 굉장히 좋은 차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티백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티백은 무조건 싼 티는 아니고요. 저렴한 뭐 이제 등급이 낮은 이런 이미지를 좀 어느 정도는 탈피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 6시인데 틈틈이 이렇게 이제 새벽과 저녁 늦게 오고 갈 때 이렇게 티 로고를 찍을 건데, 이제 카메라가 조명이 없다 보니까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차 마시는 남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힘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